그다음에 이렇게 갤러리 공이 우리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이건 제가 문서 구조를 같이 만들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 건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아까 거는 자, 1080이었지만요. 얘는 꽉 찬 형태가 아니에요. 자, 일단 꽉 찬 형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뭐 한 좌우로 10픽셀 정도 그냥 이거 무시해도 되기는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림 넣으실 때 문제가 다른 게 생기니까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발생하는 문제가 한번 연구도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나 만들게요. 새 문서 만드시고요. 28-2 갤러리 02로 만들게요. 자, 문서 만들게요. 먼저 div 클래스 콘텐츠 클래스 G02 안에 자식으로 자, 가로 열고 클래스 헤더 자식 h2와 p 태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형제로 클래스 섹션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글귀들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여 쓰시되 자, 됐나요? 그럼 섹션 보겠습니다. 섹션. 자, 아까처럼 아티클을 포괄할 수 있는 자, 아티클 그룹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아티클이 4개가 들어갈 테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자, 요거를 썸네일이라고 부를 건데 이 썸네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얘는 아티클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썸네일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UL 태그로 만들 거거든요. UL 클래스 뭐 썸네일 그리고 이 안에 자식으로 li가 곱하기 6개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li에는 자, 그림이 들어갈 거예요. 배경으로.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
자, 썸네일이니까 t 따가지고 t 달러 해서 t 곱하기 6을 할까요? 그러면은 썸네일은 이런 식으로 만드실 거고요. 그리고 아티클 그룹은요, 안에 이미지, 그리고 얘는 i 달러, 그리고 형제로 세그먼트, 자식, h3과 p 태그. 자, 그래서 각각 이제 필요한 내용들, 응? 세그먼트 틀렸어요. 그래서 섹션 영역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티클 그룹이고, 썸네일은 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얘 전체를 섹션이 이렇게 포괄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CSS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티클이 6개니까 아티클을 2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 4개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4개, 5개, 6개 만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6, 위에 것도 5 바꾸고, CSS 만들 거예요. 링크 곱하기 3 해서 여기다가 리셋 커먼. 자, 커먼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폰트 썸 쓰기 위한 올이라고 하는 거 커먼 안에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div 클래스 g02 그리고 자식으로 클래스 헤더와 아니고 클래스 섹션과 그리고 자식으로 클래스 아티클 그룹 그리고 자, 썸네일 있죠. 그냥 엄지까지만 썼었죠 아까 전에. 네. 자, 그리고 아티클 그룹에는 자식으로 아티클이 들어있고 썸네일에는 자식으로 li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티클 그룹에는
자, 자식으로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 들어있고 안에는 H3과 P가 들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자, 선택자 맞게 썼죠. 그러면 또 아까처럼 H3은 뭐 폰트 웨이트 그냥 볼드로 넣을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4픽셀,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그리고 P는 40, 높이가 40픽셀. 자, 그리고 일단 세그먼트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으로 넣고요. 그리고 흰색 넣고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하는 건 이게 꼭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뭐 은솔 씨 그리고 성훈 씨 것만 제가 확인했는데 두 분처럼 그렇게 좀 간격 벌려서 만들어 놓어도 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에 하던 식대로 얘를 한번 해보면요. 자, 저는 그 사이사이에 간격을 안 주고 싶거든요. 스페이스를. 자, 그래서 저는 섹션 자체를 너비를 1060으로 줄일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커먼에 자, 마진 0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줄인다고 해도 자,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는 건 똑같겠죠. 그쵸?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크기를 섹션을 100%로 바꿀 겁니다. 왜 바꾸시겠어요?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 그러니까 항상 섹션이 1080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60으로 줄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면은 아티클 그룹은 너비가 600%가 될 거고 아티클은요 너비가 16점 뭐 얼마 나오지만 1060 픽셀 넣어도 되려나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섹션을 생각이 바뀌어서 얘를 100%로 바꾸겠다. 그럼 여긴 값을 얼마나 넣어야지 될까요? 이때는 아까 뭐 16.66%로 넣어야죠. 그렇죠? 자, 섹션이 100%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가득 차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화면에 가득 차는 이런 크기로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값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기라고 하는 거 쓰시면 편하게 하시겠지만 난 그게 귀찮다 그러시면은 자, 여기다가 계산식이라고 하는 연산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calculator라고 둘 다 쓰시고요. 자, 아티클 그룹은 부모 크기에 대해서 애가 몇 배예요? 6배죠. 그러면은 100% 곱하기 6
아티클은 부모 아티클 그룹에 대해서 몇 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죠. 그러면은 나누기 6을 하시면 되겠네요. 부모가 100%라면 나누기 6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얘네는 문제가 없고, 또 여기다가 아까처럼 1060을 써도 얘네는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섹션 크기에 따라서 얘네들 값은 자, 유동적으로 변하는 크기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크기를 넣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시면 여기 곱하기 연산기호 앞뒤로 띄어쓰기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 이미지는 높이가 360인가요? 360 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넣어주고요. 자, 세그먼트는 그대로 안 넣어도 되죠. H3 됐고, 일단 여기까지 모양 만들면은 이렇게 보일 테고, 이 상태로 아티클 그룹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아웃라인 2픽셀 솔리드 블루 넣고, 그러면은 일단은 아티클 그룹은 쭉 이렇게 만들어졌을 테고요. 여기 아티클에 플로트 레프트 아티클 그룹은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도 모양은 이렇게 이쁘게 정렬이 돼서 나오죠. 하나 아래로 밀린 거 없어요. 그 섹션은 아웃라인 이건 좀 크게 넣었죠. 4픽셀에 솔리드에 레드 넣어도 잘 보일 거고, 그쵸? 자, 설령 섹션이 나는 2000으로 늘어났다 이럴 리는 없겠지만, 늘어난다고 해도 나머지 값 수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쵸? 더 줄어들었다. 아까 1060이었죠? 만약 860으로 줄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역시 그대로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또 이젠 다시 1060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1060으로 간 거는 이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밑에 있는 버튼 썸네일 그룹은 어떻게 할 건데요? 사이사이에 여백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 부분 20인데 1060으로 이렇게 놓고 마진 좌우로 10픽셀씩 줘버리면은 하나는 밑으로 밀리겠죠. 그러면은 자, 뭐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자, 마진 레프트, 마진 레프트, 마진 레프트 주면은 마지막 것도 마진 레프트가 들어가서 결국은 또 하나가 또 밀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잠깐 쉬었다 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기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봤더니요. 자, 썸네일 크기 하나는요, 160에 높이가 80이에요. 그럼 썸네일 li 하나의 크기는 너비가 160에 높이가 80이고, 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배경 색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하려고 999로 넣었어요. 자, 넣고 얘네들 그대로 저장해서 확인하시면은, 자, 수직상 상태로 위에서 아래로 쭉 만들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는 수평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플로트, 레프트를 사용하실 거고, 자, 그리고 그 부모되는 썸에게 오버플로 히든을 적용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만요. 자, 이거는 좌우로 여백을 주거나 한쪽으로 여백을 줘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좌우로 여백을 준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요. 문제는, 자, 하나 밑으로 밀리면 물론이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영역이 생길 거거든요. 자, 안 보이니까 잠깐 이거를 위에다가, 바디에다가 패딩 바텀을 800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한쪽으로 몰아주겠다, 오른쪽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진 라이트를 오른쪽으로 주겠다. 그래도 가장 마지막 요소에게도 오른쪽으로 여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고, 20씩 줘야죠. 응? 응? 이거 없어도 제일 끝에 거는 안 넣어도 되긴 해요, 실은. 자, 이렇게 하나가 밀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선택자를 하나 더 배울 건데, 특정 위치에 있는 선택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라고 부르거든요.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 자, 이렇게 li를 딱 넣으면, 자, 여기선 6개 li를 전부 다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자, 근데 우리가 각각의 li를 형제 관계로 놓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큰 형이, 자, 첫째라고 하는 자식이 얘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막내가 될 거고, 그다음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는 거를 child라고 불러요. 자, 근데 쟤는 이제 첫 번째니까는 얘는 first child라고 부를 거고, 얘는 마지막에 있으니까는 last child라고 부르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last child까지 마진 라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넣고 last child라고 쓰시면은 얘만 지금 얘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선택자는 바로 얘만 가리키는 겁니다. 자, li 요소 중에서 마지막 자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제가 이따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이게 상당히 조금 헷갈려요.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다가, 자, 얘는 마진을 0을 주시면 되겠죠. 다시 초기화 시킬 거니까. 자, 이렇게 줘서 확인해 보시면은 모양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위쪽으로 여백은 썸에게 마진 탑 20픽셀 주시면 되기는 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 모양 만들어졌고 끝났으면은 문서 하나 더 만들죠. 자, day 28-3 언더바. 자,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차일드 필터 선택자라고 부를 거예요. 차일드 필터 셀렉터 .html. 자, 말인즉 차일드 필터. 자, 자식. 자, 필터 우리 뭐 걸러낼 때 쓰는 거. 그래서 필터링에서 선택하는 선택자를 차일드 필터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선택자들이 있는데 이거 책을 잠깐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책에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 자, 442. 네. 여기 책에 4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61페이지. 그 이후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461페이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는 464페이지의 first child, last child. 자, 그리고 462페이지에 nth chil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nth of type, 그리고 nth last of type, 그리고 nth last child n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는 자, child, 자, first child, last child, 그리고 nth child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쓰시면은 헷갈리실 거거든요. 자, 헷갈리실 거니까, 자, first, last, 이렇게만, 얘랑 nth child 이렇게 세 개만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시고 학습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나중에 좀 여유가 되시면, 자, 나머지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선택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H1 하나 쓰시고요. 자, 여기서는, 자, 우리 책에서는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이지만, 자, 여기서는요, 자식 계층, 그러니까 자식 위치에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형제 관계로 놓았을 때 형이냐, 동생이냐, 누나냐, 동생이냐, 이런 거 우리가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 자, 피트가 하나 써주시고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 선택자를 사용하시면요, 걔는 여러 개의 요소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UL 태그에 li라고 써놓으면은 li 6개를 한꺼번에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에서.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자, 아티클이라고 써놔도 얘는 벌써 6개 아티클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맞죠? 자,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필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필터링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자를 사용하면요. 자, 선택자는요. 자, 단일 요소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더 많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요, 특정 요소만 선택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1 아래에다가, P태그 아래에다가, 자, 여기에 H3 정도 쓰시고요. 앞에 뭐가 됐든 셀렉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엘리먼트라고 하는 요소가 선택이 되겠죠? 여러 개니까 엘리먼트라고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L은 이제 선택자라고 부른 거죠. 요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될 수도 있지만은 이 엘리먼트는 복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택자를 동시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필터 하겠다, 걸러내겠다 라고 하는 거를 요거 세미콜론으로 씁니다. 요걸로. 자, 비트가 하나 만들게요. 요렇게. 자, 어차피 지금 리셋이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써도 굵게 되지는 않을 건데, 자, 여기다가 스타일, 컬러를, 여기서는 탭 안 먹어요. 자, 레드로 써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빨갛게 보이기는 하죠. 근데 너무 작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키우죠. 그럼 폰트 사이즈 36 픽셀. 반드시 픽셀 단위 넣으셔야 됩니다.
너무 크다. 이거 좀 적당하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H3이니까 한 24로 줄이겠습니다. 24로. 자, 이것도 크지 않기를. 예.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세미콜론은 요소들을 선택을, 얘네들은 했을 때, 자, 필터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자에서 사용되어지는, 자, 콜론. 이거죠? 이걸 우리는 콜론이라고 부를 거고. 자, 콜론은 여러 요소 중에서 요소들에게서 자, 무언가를 필터링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뒤에 들어가요. 뒤에. 자,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우리는 크게 일단 먼저 세 가지만 보겠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전에 자, 이런 필터 선택자 한 번도 본 적이 있죠. 호버. 호버도 필터 선택자인데 무슨 필터? 상태 필터 선택자. 그러니까는 이 요소가 특정 상태일 때를 필터링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쓰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FST 그리고 레전드 그리고 I는 뺄게요. 이건 약자가 없으니까 I 빼고요. 자, 그럼 먼저 여러 요소라고 하는 게 있다. 엘리먼츠에서 필터를 할 때 먼저 퍼스트 첫 번째 그리고 대시 차일드라고 쓰면은 자, 여러 엘리먼츠 중에서 첫 번째 자식 요소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보이는 대로 그냥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뭔가 좀 헷갈리게 되실 거고요. 자,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합니다라고 써놓고 이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H4 문서 구조, H4로 선택자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필드셋 자식 H4 첫 번째 차일드 이렇게 넣으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H 사태가 선택이 된 걸까요? 선택이 안 되는 걸까요? 그쵸. 이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아까처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필드셋의 자식 H4 태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또 H4가 또 들어가면은 얘를 선택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H4 중에서 얘가 첫 번째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 위에 있는 것 그대로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H4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H4만. 그럼 지금 현재 저 H4가 첫 번째 자식인가요? 아니죠. 몇 번째요? 쟤는 세 번째죠. 그래서 쟤는 세 번째 자식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부연 설명하면요. 자, 만약에 H4가 아니라 P라고 할지라도 자,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P 요소를 선택합니다인데 자, 현재 이 문서 구조에서는요. 자, 첫 번째 자식 요소는 누구예요? 레전드겠죠. 그래서 레전드이기 때문에 자, 위 선택자는 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 선택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신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존재하겠죠. 자, FST 레전드 이번에는 엘리먼츠 자, 필터 걸러낼 거예요. 라스트 차일드만 자, 이거는 역시 마지막 자식은 즉 막내죠. 마지막 자식으로 있는 또는 마지막 자식 위치에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H4 쓰시고 역시 아까처럼 필드셋의 자식 중에서 P태그 놓고 라스트 차일드 이렇게 넣으면 자, 여기서는 누가 선택이 되는 걸까요? 저 지금 여기 P태그가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죠.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 얘는 누구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있나요? 그렇죠? 얘는 마지막 자식 위치에 있는 P 요소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서 통틀어서 마지막 자식에 있는 P 요소가 몇 개예요? 세보시면 두 개죠? 자, 먼저 여기 자, 필드셋의 마지막 자식으로 있는 거 요거 이 P 태그 맞죠? 필드셋의 마지막 자식으로 있는 거 이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얘도 필드셋의 마지막 자식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것도 쭉 보니까는 바디 중에서 얘가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에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죠. 얘는 밑에 동생들이 더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자, 얘는 몇 번째예요?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지 마지막은 아니에요. 바디 태그의 마지막 위치에 있는 자식은 누구예요? 이거죠, 이거. 필드셋.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선택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자식 위치에 있는 P 요소만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얘가 헷갈리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FST 레전드. 자, 그럼 뭐 두 번째, 세 번째 걔네들은 선택하실 때 그러면 세컨드 차일드, 서드 차일드 그렇게 부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와 라스트만 저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칭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엘리먼트 필터 nth child 가로 열고 또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n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을 해야지 돼요. 자, 됐나요? 네. 여기에 nth가 설명이 안 됐을 거거든요. 이거는 메모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영어로 뭐라 써요? 퍼스트라고 쓰죠. 두 번째는요? 세컨드. 세 번째는요? 이렇게 쓰나요? 서드?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부터 잘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fourth. 다섯 번째는요? fiveth. 맞게 쓰고 있죠. 아이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거? 예. 응? V를. F로? 아, 이게 fifth예요? 자, 여섯 번째, sixth. 이거는 맞게 썼죠. 일곱 번째는요, S, seven, 스. 여섯 번째는요, eight, 스. 그쵸? 아홉 번째는요, nine, 스. 그쵸? 열 번째는 ten, 스. 열한 번째는요, eleven, 스. 열두 번째는 twelve, 스. 자, 끝에 다 뭘로 끝나요?
th 끝나죠. 그 nth에서 th는 이 th 번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n은 뭐겠어요? 넘버, 숫자.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n을 써놓은 거는 여기에 들어갈 n에 대한 숫자를 여기다 쓰세요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n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은 1th에서 첫 번째하고 동일한 걸 선택을 해 줄 거고요. 물론 라스트는 몇 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개수 세가지고 아까처럼 11번째다 그러면은 11이라고 쓰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소가 선택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또 무언가를 만들면은 마지막은 아닌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자, 뭐뭐 번째 앞에 네, 숫자인데요. 숫자인데 이게 또 연산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자 n 플러스 1 해서 넣으면요. n은 0부터 시작을 하는 자연수를 뜻할 거거든요. 아니 자연수란다. 양의 정수. 예. 양의 정수라고 해가지고 인티그럴 값을 쓸 거예요. 우리 뭐 앞으로는 숫자로 많이 친해지셔야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0부터 쭉 들어가는 값인데 만약에 이거 한번 살짝 한번 봅시다. 자, 이 n이라고 넣으면은 n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자, 이 0은 어떻게? 0부터 n은 그러면은 이 n은 무슨 뜻이겠어요? 20이에요? 2 곱하기 0. 그러면은 결과값은 0. 0번째 자식. 0번째 자식 있나요? 없죠. 그렇게는 무시. 1이면요. 이 1은 2. 그러면 두 번째 자식. n이 2가 들어가면 이 2는 4. 네 번째 자식. n이 3이 들어가면 이 3은 6. 여섯 번째 자식. 자, n은 숫자가 쭉 증가를 할 거고, 만약에 아까처럼 개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가 10개예요. 그러면은 2, 6, 12 그러면은 12번째 자식은 없고 그러잖아요. 그냥 선택을 무시를 하고 진행을 계속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EN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홀수는 EN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표라든가 어떤 셀 형태의 그림을 만드는데 얘네가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달력처럼 지그재그로 무언가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 규칙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그 규칙성을 여기다가 연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넣으시면은 1, 3, 5, 7, 9 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값도 포함해가지고 어느 뭐 한 4칸마다 한 번씩 6칸마다 한 번씩 무언가를 표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택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음. 그쵸. 예. 근데 뭐, 우리가 써봤자 뭐 홀수 짝수밖에 더 쓰겠어요? 그쵸? 그럼 나는, EN 홀수인지, 뭐, 이게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 우리 영어로 첫 번째를 포스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홀수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ODD, 오드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ODD 쓰면은 홀수예요, 홀수. 13579. 그러면은 짝수는 2분이라고 해서 EVEN이라고 써놓으시면 짝수가 선택이 됩니다. 그쵸? 그 내용이 우리 책 4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설명은 463페이지에 자, div 요소 안에 홀수 번째로 나타나는 자식 요소인 P 요소의 스타일 적용. 예,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 표를 만들었을 때 아래에 있는 게 이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표를 만드는 테이블 태그거든요. 우리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이것도 우리 해야지 될 거거든요.
그럴 때 표에서도 어느 특정한 모양을 만들 때도 e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모양을 우리가 특정 번째에 있는 셀이나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en 플러스 1을 모른다 그러면은 자, 여기 책에 있는 그림처럼 블루베리, 토마토 한 컷이 건너뛰어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클래스를 뭔가를 같은 색깔로 하나씩 줘야지 되는 일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거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먼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뭐 하나 넣어놨죠? 전체 선택자에다가 .mt, 10, mt, 20, 30, 40 넣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거를 아시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 좀 할게요. 자,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NTH가 무슨 뜻인지 그것만 여기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TH는 뭐뭐 번째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TH 앞에 있는 N은 넘버의 약자입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서 보고 있는 NTH는 그러니까는 자, 몇 번째라고 하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단 이게 n에 들어가는 숫자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차일드 뒤에 가로에다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신 바와 같이 nth 잘 쓰시고 en 플러스 1, en 또는 en 플러스 0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홀수, 짝수 그리고 어느 특정 번째를 또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